지난 시간에 프로젝트 착수 관리와 범위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정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관리 개요입니다.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하여 일정 관리는 가장 기본이다. 일정 관리라고 하는 건 프로젝트 작업과 활동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수행 시간을 계획해서 각 활동들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 실행,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젝트 전체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을 말하고 목표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입니다. 왜 일정 관리가 어려운가 라는 질문입니다. 프로젝트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프로젝트는 독특하고 유일한 산출물을 만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활동을 구체화하고요. 디데이를 완벽하게 잡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여러 복잡성이 많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인원들 간에 서로 받아서 서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서로 기다려야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즉 여러 요인들 간의 복잡성을 고려해서 완벽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원 활용의 제약도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하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일정 관리의 3요소입니다. 흐름, 자원,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흐름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활동들 간의 선행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있다고 하면요, 이런 액티비티가 사전에 수행해야 하는 액티비티들이 있고요, 이 액티비티가 일어난 다음에 사후에 해야 되는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선행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행관계를 파악하고 아는 것이 흐름입니다. 그리고 자원이라는 것은 이 액티비티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누군지, 누가 수행의 적임자일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자원 할당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가 얼마나 많이 걸릴지, 걸리는 시간, 기간을 예측하는 것이 기간 관리입니다. 기간이란 해당 수행 활동이 걸리는 시간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래 간트 차트를 보면요, 워크 패키지 단위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지만 일정 관리는 한 단계 내려서 수행 활동에 대한 일정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활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워크 패키지별로 필요한 활동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활동에 대한 식별입니다. 즉
A라는 워크 패키지가 있으면요, 이것은 수많은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들로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구별하는 것을 활동 식별 이라는 작업입니다. 이후에 액티비티 간의 흐름을 파악하고요. 그 해당 액티비티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자원관리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액티비티가 얼마나 걸릴지 기간 파악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서는 이 액티비티들이 잘 수행되는지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요, 이 변경 프로세스에 따라서 변경 관리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장표는요, 프로젝트 착수 단계부터 시작해서 범위 관리, 일정 관리까지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착수 단계에서요, 프로젝트 차터를 작성하게 되고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합니다. 이때 이 요구사항의 수집 결과가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의하게 되고요.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범위기술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범위기술서가 완성돼서 이는 WBS 작성을 통해서 작업 리스트와 워크 패키지, 작업 패키지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워크 패키지는 WBS의 가장 하위 노드를 구성하는 작업들이라고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워크 패키지는 액티비티, 다양한 활동 리스트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식별된 활동들의 흐름과 자원과 기간을 관리하게 되어 프로젝트의 전체 스케줄을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워크 패키지 WBS와 액티비티들을 관리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일정 관리라고 하게 되고요. 이 일정 관리를 모두 모으면 모든 것을 관리하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합니다. 액티비티 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워크 패키지는 WBS를 작성하게 되면 가장 끝 노드에 위치하는 작업 분류의 묶음입니다. WBS의 가장 하위 노드에 위치한 작업들의 그룹을 워크 패키지라고 하고요. 이 워크 패키지는 산출물을 만드는 기준이나 약 2주 정도의 일정을 기준으로 묶여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워크 패키지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액티비티 활동들이 활동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하나의 워크 패키지가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서 한 워크 패키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액티비티들은요,
담당자들도 다 다양할 수도 있고요. 활동별로 선행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액티비티들을 잘 도출해야 워크 패키지에 대한 일정 관리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리스트 작성의 예입니다. 하나의 워크 패키지에 수행하기 위한 액티비티들이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성되게 되고요. 이런 것은 한 개의 워크 패키지가 아니라 다양한 다수의 워크 패키지들이 다수의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계속 실습을 했던 원격 강의 실시 프로젝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격 강의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워크 패키지를 3개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워크 패키지는요, 태블릿을 구매하는 것을 정의했고요. 두 번째 워크 패키지는 교재 작성, 세 번째 패키지는 강의 실시 및 업로드, 이런 워크 패키지가 있다고 하면요, 구체적으로 워크 패키지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액티비티 활동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구매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요, 태블릿에 대한 디자인을 결정하겠고요. 디자인을 결정하면 주문을 하고요. 주문한 이후에는 배송일자를 확인하게 되고요. 배송일자 확인 후 주문 도착을 확인한 다음에 태블릿 구매는 종료 확인이 됩니다. 교재 작성의 워크 패키지일 경우에는 목차 작성, 자료 수집, 내용 편집, 설명 편집 등의 활동들로 구성됩니다. 강의 실시 및 업로드의 워크 패키지를 예를 들면요, 강의 실시, 녹화 확인, 편집, 유튜브 업로드, 문화대화 링크를 하는 것을 하나의 다수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 관리에서는요, 이 3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워크 패키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실습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워크 패키지의 예로 이 3가지를 정의했습니다. 워크 패키지는요, 산출물이 작성될 수 있는 작업으로 대략 구분하였고요. 각 워크 패키지의 하위 활동들은 그 작업을, 워크 패키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정관리 도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정관리 도구의 첫 번째로는 간트 차트가 있습니다. 간트 차트는 1교시에 이미 설명이 좀 되었고요. 막대 차트의 변형으로 프로젝트 작업들을 시간상에 표시해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있게 만든 일정관리 기법 도구입니다. 특징으로는 가로축에는 시간이 있고요, 세로축은 작업 리스트가 있는 이러한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에는 이렇게 작업에 대한 막대 그래프가 있는 이러한 형태고요. 장점으로는 실제 상황하고 계획 상황을 시각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전체 일정상의 진행사항과 지연사항 등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 작업들의 순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실습한 간트 차트의 예고요. 이것은 엑셀의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정관리 도구는요, 마일스톤 차트입니다. 마일스톤은 프로젝트 단계 종료 시점에 프로젝트와 중요한 이벤트나 일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막대 차트에 마일스톤을 삼각형이나 마름모로 표시를 하고요. 마일스톤의 시점은 주요 산출물이 제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로 워크 패키지가 종료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마일스톤은요, 불필요한 관리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프로젝트의 범위 및 규모에 맞게 적절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중간 점검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에 일정을 표시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입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요, 프로젝트 전체를 구성하는 작업들과 화살표와 노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작업들의 순서와 연관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장점은요, 일정의 지연과 시간 단축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요, PM이 초기의 시나리오 분석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요, 계획 수립에는 용이하지만 통제 도구로는 좀 유용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의 변경에 따른 수정과 갱신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의 타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으로 AOA 방식이 있습니다. 액티비티 온 에러로 화살표 위에 액티비티가 있다고 하는 것이 AOA입니다. 이 각각의 노드 마디들은요, 새로운 활동과 서로 활동을 이어주는 단계이고요. AOA의 특징은 이전 단계하고 후속 단계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전 단계가 끝나야지 시작을 하게 되는 이런 FS라는 선후 관계가 있는데요, 선행 관계가 있는데요. 이런 선행 관계의 큰 종류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 화살표 위에 액티비티들이 있고요. 이 가로친 내용은 작업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의 두 번째 타입인 AON 방식이 있습니다. Activity on Node라는 의미이고요. 노드 안에 액티비티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각의 노드 안에 이렇게 작업의 활동에 대한 명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작업에 필요한 기간들을 표시합니다. 각 작업별로요, 선행 작업과 후행 작업의 모든 활동들이 작업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A가 활동이 끝나고 나면 직전 선행 활동은 B가 되는데요. A가 작업이 끝난 다음에 B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작업 C는 A가 끝난 다음에 C를 수행한다
라고 하는 이렇게 각각의 액티비티 간의 선행과 후행에 대한 관계를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 안에 액티비티 둘이 설명 기입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에서 활동들 간의 선후 관계를 알아야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액티비티 중에서요, 앞에 액티비티가 무조건 끝난 다음에, 이것이 다 수행한 다음에 A 작업이 있고 B가 있으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 꼭 B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finish to start, 선행 작업이 끝난 다음에 후행 작업이 시작한다. 선행 액티비티가 끝나야 시작하는 관계가 이 관계로 FS 관계고요. 선행 작업이 끝나고 후행 작업이 끝나야 후행 작업도 종료된다. 선행 작업이 끝난 이후에 후행 작업도 끝난다. 이쪽이 스타트고 이게 종료 시점이라고 하면, 선행 작업이 다 끝난 이후에 B 작업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료 투 종료 관계고요. 게시 투 게시 관계는요, 스타트 투 스타트 SS 관계로서 선행 액티비티가 시작되고 되어야 후행 작업이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는 SS 관계입니다. 선행 작업이 시작되어야 후행 작업이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SS 관계고요. 선행 액티비티, 선행 활동이 시작해야 후행 작업이 끝날 수 있는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선행 작업이 시작해야지 후행 작업이 끝나는 관계, 이런 것이 SF 관계입니다. 퍼트의 역사 개념입니다. 퍼트는요, 미 해군에서 1950년대 미사일 개발 계획 관리를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소련에서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와 우주선을 타고 우주 탐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 개발은 기술의 불안전성과 많은 실패로 난항 중이었고요. 이때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미사일 개발이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일정 기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도구입니다. 퍼트는 작업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측 시간을 사용했고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퍼트는요, 세 가지 예측 시간으로 프로젝트 전체 시간을 파악하게 됩니다. 세 가지 예측 시간은, 첫 번째는 낙관적 시간이고요.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작업에 소요되는 소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통상적인 시간, most likely time입니다. 상황이 보통일 때 작업에 수용되는 소요 시간이고요. 세 번째로는 비관적 시간입니다. 가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작업이 수용될 수 있는 소요 시간입니다. 퍼트의 기대 시간은요, 낙관적 시간과 통상적 시간에서 4배를 한 다음에 비관적 시간에 더해주고요, 나머지로 6을 나눠주는 형태로 기대 소요 시간을 작성을 하고요. 분산은 낙관적 시간, 비관적 시간에서 낙관적 시간을 뺀 다음에 6으로 나눈 다음에
자승을 한 것이 분산입니다. 버트의 이용 사례입니다. 각 단계별로 세 가지 시간을 이용했고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설계, 구축, 테스트, 전체 테스트 이 단계 네 가지 단계가 있고요.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시간을 요청했더니 예측 시간을 요청을 했더니 가장 낙관적인 시간은요, 이렇게 4시간, 그다음에 통상적인 시간은 6시간, 가장 비관적인 시간은 10시간. 이러한 측정 기준이 예측 시간이 전문가들한테 도출이 되었고요. 구축 단계, 테스트 단계, 전체 테스트 단계도 마찬가지 시간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예측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결론은 퍼트의 시간은 퍼트의 평균 시간이 추정치 시간이 각각의 단계별로 도출될 수 있고요. 표준 편차도 이렇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퍼트를 이용해서 일정을 단출할 때요, 어떤 시그마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일정 내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높은 시그마를 이용을 하게 되면요,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3시그마일 경우에는 99%의 성공 확률이 있고요. 2시그마일 경우에는요 95%의 확률이 있습니다. 1시그마일 때는 68%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치 값이 정기분포라는 가정하에 그 프로젝트의 종료되는 시간이 어느 위치에 포지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성공적으로 예측하느냐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PM입니다. 프로젝트 한 두 번째 시간에 CPM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CPM 다이어그램을 한번 작성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액티비티들을 선정하고요. 둘째, 작업 목록표를 작성을 합니다. 세 번째, 작업의 선후 관계를 확인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작업 기간에 early start time과 early finish time, late start time과 late finish time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작업의 여유 시간, total slack이라고 하고 또는 버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total slack을 확인하고요. 여섯 번째로 크리티컬 패스, 토탈 슬랙이 0인 값들을 모두 모은 크리티컬 패스를 확인합니다. CPM 실습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원격 강의 프로젝트에 워크 패키지를 기준으로 저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키지는요, 프로젝트 계획과 태블릿 장비 구매, 차스별 교재 작성, 유튜브 계정 연결,
동영상 업로드 테스트, 원격 강의 실시 업로드라고 하는 작업 리스트로 작업을 구분하였고요. 이 프로젝트 계획이라는 작업의 선행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관계는 이것이 선행하는 작업이고요. 이것이 후행하는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소요 기간을 표시하게 됩니다. 즉 프로젝트 계획의 후행 작업은 2번, 4번 워크인 태블릿 장비 구매와 유튜브 계정 연결이고요. 태블릿 장비 구매는 프로젝트 계획이 선행 작업이면서 차스버의 교재 작성과 동영상 업로드 테스트를 후행 작업으로 하면서 각각의 기간은 15일 정도로 추정됩니다. 차스버 교재 작성, 유튜브 계정 연결, 동영상 업로드 테스트, 원격 강의 및 실시 업로드, 이 작업 모두 이렇게 아래같이 선행 관계와 후행 작업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각각의 작업별로 수행하는 기간들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요. 각각의 작업별 리스트에서 기입한 정보를 가지고 각 작업의 사각형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이 첫 번째 사각형에는 각각의 작업명을 명시를 했고요.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는 기간이 지금 2일 걸렸는데 지금 5일로 명시가 됐네요. 2일이고요. 두 번째 작업은 태블릿 장비 구매 작업입니다. 기간은 15일 걸리는 걸 확인했고요. 세 번째 장비는 차스별 교재 작성 작업이고요. 기간은 10일입니다. 기간은 10일이고요. 유튜브 계정 연결 작업은 기간은 10일. 10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5일로 표시가 됐네요. 동영상 업로드 테스트가 기간이 10일로 되어야 되고요. 원격 강의 업로드는 5일로 명시돼야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각각의 노드에 작업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각 작업 리스트에서 기입한 기간 정보를 가지고요. 사각형을 다 채운 다음에 이 선행관계와 후행관계를 표시합니다. 선행관계와 후행관계는요. 일반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선행 작업은 아무것도 없고요. 후행 작업만 2번, 4번 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2번 작업과 4번 작업에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을 하고요. 2번 작업 같은 경우는 선행 작업은 1번 작업이고요. 이미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죠. 3번과 5번에 대해서 후행 작업으로 화살표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3번 작업과 5번 작업에 화살표를 연결을 하게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2번 작업이 선행 작업이고요. 6번 작업이 후행 작업입니다. 4번 유튜브 연결 작업은요. 1번 작업이 선행 작업이고요. 5번 작업이 후행 작업이어야 했는데 6번으로 연결됐네요.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5번 작업은요. 선행 작업이 4번이고요. 후행 작업은 6번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작업 리스트는
노드에서 선행 작업과 후행 작업 파악해서 이렇게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다음은요, 포워드 프로세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가는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 얼리 스타트와 얼리 피니시를 구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작업의 처음 노드에서는 0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작업 1에 대한 얼리 스타트는 0이 되고요. 얼리 피니시 값은 얼리 스타트 ES 더하기 작업 기간입니다. 즉 0 더하기 5가 되죠. 그러면은 EF 값은 5가 되고요. 그 후행 작업에 대한 시작하는 작업의 ES 값은 선행 작업의 EF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2번 작업의 ES는 5가 되고요. 4번 작업의 ES는 선행 작업의 얼리 피니시 값, EF 값이 되고요.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리고 그 2번 작업의 EF 값은 ES 각 노드의 시작 값에서 전체 작업에 필요한 기간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20이 되고요. 4번 작업의 EF 값은 4번 작업의 ES 값 더하기 이 작업에 필요한 기간 5일을 더하면 5 더하기 5는 10입니다. 그래서 4번 작업에 대한 EF 값은 10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노드를 반복을 하면요, 3번 작업은 20이 되고요, 3번 작업의 EF 값은 30이 되고요, 5번 작업의 ES 값은 선행 작업, 즉 2번 작업의 EF 값인 20이 됩니다. 5번 작업의 EF 값은 20 더하기 10인 30이 되고요. 6번 작업의 ES 값은 기존 선행 작업의 맨 마지막 가장 높은 값을 30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30 더하기 작업에 필요한 작업 기간인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 수행 기간을 더하면 35가 됩니다. 즉 모든 작업의 노드에서 이렇게 ES와 EF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백워드 패스로 해당 작업의 끝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수행이고요. 그것은 LF와 LS, 가장 늦게 시작해도 되는 값과 가장 늦게 끝나도 되는 일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작업의 그 LF 값은 해당 노드의 EF 값, 가장 늦게 끝나도 되는 작업일 수가 35일이기 때문에 35일에 끝나도 되는 해당 작업의 EF 값하고 동일한 값입니다. 그래서 35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LS는 LF 빼기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즉 35에서 5를 빼면 30이 되고요. LS와 LF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모든 값의 LF와 LS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LF와 LS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요. 다음 차트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각의 백워드 패스를 다 마친 이후에 토탈 슬랙이라고 여유 일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작업별로요,
토탈 슬랙은 LS, 즉 가장 늦게 끝나도 되는 작업하고 가장 빨리 시작해야 할 수 있는 작업. LS에서 ES를 뺀 그 값이 토탈 슬랙이라고 합니다. 즉 토탈 슬랙이 0인 값들은요, 이 파란색으로 친 노드들이고요. 이러한 노드들은 프로젝트 관리에서 한 번에 프로젝트 전체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작업이 지연되면 프로젝트 전체 작업이 지연되는 아주 중요한 작업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1과 작업 2와 작업 5와 작업 6은 프로젝트 전체에서 프로젝트 전체 기간을 일정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관리돼야 되는 작업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관리는요, 적절한 계획과 통제 기법으로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다른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간트 차트와 CPM 등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정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한다고 했고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의 종류는 작업의 명이 화살표에 있는지 노드에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화살표에 명시가 되면 AOA 타입이고요. 노드 안에 명시가 되면 AON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정의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퍼트와 CPM을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패키지 내에 액티비티의 상세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프로젝트 전체의 일정 관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